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29일 오후 내년 시즌 외국인 투수 구성을 발표한 한화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월 29일 오후 1시 한화에서 깜짝 놀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옆에 기사를 보시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의 기사인데요. 한화 외인 투수 니킹엄, 라이언, 카펜터 영입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킹엄과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25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 55만 달러에 카펜터 선수와는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30만 달러, 옵션 10만 달러 등 총 5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킹엄? 어디서 들어봤더라? 올해 SK에서 뛴 킹엄 아니야? 그런데 아파서 중도 퇴출됐던 선수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 킹엄입니다. 또 카펜터 선수는 올해 대만 리그에서 뛴 자완 투수고요. 뒤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만 리그에서도 넘버원 수준의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성적은 이런 1월에 대만 라쿠텐 몽키스에 입단을 해서요. 10승 6패 평균 자책점 3.96을 남겼습니다. 하나 구단의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이 발표된 이후 하나 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쏟아냈습니다. 하나의 외국인 투수 발표 후 몇 가지 반응을 살짝 보면 제 눈에 띄었던 댓글 중에 하나는 리빌딩 팀이면 오히려 건강한 이닝 먹방할 친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의외다. 또 상식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모셔와서 힘을 실어줄 것 같았으면 외국인 선수 슬롯에 돈을 쫙 풀고 더불어 FA에도 투자할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팬들은 킹엄 선수의 건강, 카페터 선수가 우리 KBO 리그보다 한 수 아래인 대만 리그에서도 특급 성적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많이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기아의 행보와도 좀 비교가 됩니다. 맷 윌리엄스 감독을 데려온 기아는 브룩스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브룩스 선수는 지난해 이맘때 외국인 선수 시장에 나온 사실상 최고 등급의 투수로 평가됐습니다. 브룩스 선수는 역시 외국인 시장에 나왔던 다니엘 맹든과 함께 한국에 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최상위 그룹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브룩스 선수의 영입에는 윌리엄스 감독의 이런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가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많은 하나 팬들이 네임드 선수의 영입을 기대했는데요. 하나도 리스트를 가지고 정민철 단장이 미국에 갔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외국인 수준급 외국인 선수 영입에 팬들이 상당히 기대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과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구단의 설명은 어떨까요? 정확히는 선수를 선발한 정민철 단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엑스포츠 뉴스의 조은혜 기사의 기사인데요. 제가 원래는 단장들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처리하는데 정민철 단장은 제가 석간지에 온 이후로 종합지로 이적한 이후로 참 통화가 하기 힘든 단장입니다. 그래서 조은혜 기자의 멘트, 기사에 있는 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정 단장의 멘트를 몇 개 살펴보면 SK 입단 전부터 관심 있게 봤던 선수고 방출과 맞물려 킹엄을 주시했다. 재활 막바지 150km를 웃도는 던지는 모습을 체크했다. 매들컬 체크 역시 면밀히 살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 단장은 카펜터 선수에 대해서는 기록은 투출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커맨드, 이닝 소화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래 토용률도 위험 범위를 벗어났고 선발로서 준수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한화의 내년 시즌 외국인 투수 구성을 두고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깜짝 놀란 게 사실인데요. 솔직한 제 생각은 이거는 시작할 때 데려오는 투수군이 아닌 교체할 때 데려오는 투수군을 교체할 때 금액을 주고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하나의 외국인 투수 영입을 보는 타 구단의 스카우트의 생각도 전반적으로 저랑 비슷한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베로 감독 영입 발표 전에 이미 외국인 구성은 끝나 있었나?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일단 카펜터 선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펜터 선수는 예전에 SK에서 뛰었던 크리스 세든의 모습과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물론 2013년 크리스 세든 선수의 모습은 아니고요. 2015년과 2016년 뛰었던 세든과 비슷한 유형의 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카펜터 선수는 한국 리그에 계속 오고 싶었던 선수였는데요. 실제로 올해 자신이 뛰었던 라쿠텐과의 계약에 바이아웃 금액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을 하면 올해 시즌 중에도 한국 리그에 올 수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카펜터 선수의 에이전트도 이런 점을 한국 구단들에게 꾸준히 알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리그에서 외국인 투수를 교체를 고민했던 이런 구단들이 카펜터를 부르는 구단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만 리그에서는 카펜터보다 아리엘 미란다라는 선수의 투수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카펜터 선수는 나이도 있고 왼손의 장점이 있는데 구속은 또 약합니다. KBO 리그는 게다가 최근 좌우 스트라이크 존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대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것도 아니었고요. 여기에 대만 리그는 직접 관찰을 하려면 구단이 아닌 CPBL, 연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연맹의 허락까지 받아서 리포트를 작성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큽니다. 결국 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KBO 리그 스카우트들이 대만 리그를 썩 주시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카펜터 선수의 올해 외국인 스카우트 평가를 살펴보면요. 먼저 A구단 스카우트의 평가입니다. 왼손 투수인데다 키가 196cm로 크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직구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는 유형인데 패턴이 일정하다. 구속이 떨어져 몸쪽에 공이 조금만 몰려도 큰 것을 맞을 수 있다. 몸쪽을 얼마나 잘 지르느냐가 관건이다. SK에서 뛴 스콧 다이아몬드 같은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B구단 스카우트의 평가입니다. 국내에서 영입 가능한 B그룹에 속한 투수이다. 한국 리그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베스트볼이 빠른 건 아니지만 변화구를 잘 던질 줄 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따로 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국내 다른 스카우트의 평가도 좀 비슷했습니다. 대만 리그에서 카펜터 선수가 바깥쪽 직구 체인지업을 주로 활용하는 투수인데 이게 좀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 읽기가 좀 쉬운데 국내 타자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투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카펜터 선수는 한국 리그에 올 수 있는 B그룹에 속한 투수 정도로 평가가 되고요. 직구 구성은 빠르지 않은데 변화구를 잘 던지며 근데 변화구를 잘 던지지만 좀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투수라고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킹홈 선수입니다. 킹홈 선수는 올해 부상 그리고 구속이 좀 아쉬웠는데요. 제가 올해 SK 와이번스의 플로리다 캠프를 취재를 갔는데 그때 현장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킹홈 선수의 구속이 142에서 143km밖에 나오지 않아서 코칭 스태프의 마음고생이 좀 있었는데요. 당초 킹홈 선수는 150km 육박하는 이런 공을 던진다고 했는데 구속이 안 나오자 코칭 스태프에서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즌에 들어가서도 킹홈 선수 같은 경우에는 145km가 맥시멈 스피드였습니다. 물론 팔꿈치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잠실 LG와의 시범 경기 때였나요? 그때부터 좀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이에 이것을 좀 숨기고 좀 이렇게 꼭 참고 던지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화에서 이제 체크를 했다고 했죠. 150km에 이제 직구를 던졌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타자를 세워놓고 던진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그러니까 불펜으로 이렇게 던졌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투수들이 타자를 세워놓고 던질 때랑 안 던질 때랑 이게 던지지 않을 때랑 차이가 큰데요. 타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코칭 스태프에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한 3, 4km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을 봤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따졌을 때 아마 킹홈 선수는 10월 초에 이렇게 이제 공을 던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 불펜 피칭 정도였을 때 150km가 나왔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150km를 던지는 킹홈은 좋은 투수입니다. 영리한 피칭을 할 줄 알고요. 성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킹홈 선수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SK 시절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산체스 선수, 린드블럼과 마이너리그 같은 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선발 투수의 가치를 인정받고 빅리그에 콜업됐던 선수가 바로 킹엄 선수였습니다. 결국 구속만 제대로 나오면 충분히 우리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투수가 바로 킹엄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상 경력과 최근 이닝 소화 이력을 봤을 때는 100번 양보해서 한화가 탱커로서 이 선수를 영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시즌 하나의 외국인 투수 구성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특히 정민철 단장이 미국으로 향하면서 외국인 감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수 영입 후보군을 살펴보러 간다고 이렇게 기대치를 높아 놓았는데, 실제로 영입을 했던 선수는 우리 리그에서 중도 퇴출됐던 킹엄 선수, 그리고 대만 리그에서도 그렇게 탑 수준이 아닌 카펜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물론 하나가 빨리 이렇게 외국인 선수를 구성한 것, 지금은 외국인 선수를 구할 때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메디컬의 취업 비자 문제까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무조건 12월 안에 끝내야만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수준급 투수는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합니다. 우리 리그의 신입 외인 100만 달러 사양선 그러니까 규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돈 싸움에서는 일본에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우리 리그에 올 수 있는 외국인 투수가 지금 대거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하나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리빌딩을 선언한 상황, 만약 저 같으면 외국인 투수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수 시장에는 어린데 방출된 선수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란디 곤잘렉스 같은 선수는 데리고 와서 한번 긁어서 터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수인데요. 진짜 터지면 땡큐죠. 더군다나 한화의 내년 시즌 야수 전력은 썩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결국 투수가 타선의 도움을 얻어서 두 투수가 15승 이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무슨 계획을 가지고 부상 경력이 있는 선수, 그리고 제구형의 투수를 바꿨는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KBO 리그 추세를 보면 구위형 투수가 리그에서 통했습니다. 쉽게 말해 구속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인데요. 최근 이런 리그 흐름과 정반대인 카펜터를 선택한 한화의 행보는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의 올해 비시즌 행보는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을 때는 빵빵한 외국인 투수 2명을 데리고 오고 여기에 FA 선수를 영입해서 우승을 위해, 우승은 힘들더라도 적어도 가을 야구를 위해 달리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구단 사상 최초로 영입한 외국인 감독마저 육성 전문가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2군보다 1군에서 육성이 더 잘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군 리그는 성적을 무시 못하죠. 우리 올해 내년 전력이 안 좋으니 육성을 잘해서 두산 같은 구단을 만들어서 2, 3년 뒤에 성적을 낼게요. 그러니 내년에는 팬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세요. 이걸 참고 기다려주는 팬들도 계시겠죠. 예. 그러나 일부 팬들은 우리 하나가 약한 전력이라도 어떻게든 1군 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서 내년에 선수단이 똘똘 뭉쳐서 다윗이 골리앗을 깨는 그런 도전을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군 리그는 야구 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1군은 성적을 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준비 단계부터 너무나 이상적인 야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담당했던 담당 기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상당히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기존 애청자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